네, 오늘도 김장렬의 판타스틱 4 이어집니다. 수요일 세 번째 날이고요. 오늘의 관심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가져오신 기업이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창 제 기억으로는 메타버스 얘기할 때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오늘 가져오셨다고 해서 어떤 맥락에서? 일단 그 전에 지금 장이 네.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장은 오늘 내일 사실 건 아니에요. 장이 지금 뭐 성장 주도 뭐 엄청나게 뭐 새롭게 하는데 그래 나 믿어줘 그러면 이렇게 1, 2년 들어가서 쟁여놓고 주식을 그럴 장의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판타스틱에서 세 번째잖아요. 네네.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월마트 그 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예, 예. 뭐라 그랬죠? 다 안정적으로서 그러네요. 시장에 버티는 그 리더십이 있고 각각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탄탄한 놈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원래 김장렬 업사이드나 일라이릴리하고 이런 그랬죠. 거 치료제 비만제했을 때도 워낙 탄탄한 성장성과 마진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며칠 해보세요. 이런 주식은 버텨요. 근데 IT 포함해서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이 중립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건 쉽지가 않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내일 발표되는데 그렇죠. 이미 기대치가 마음껏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지치가 주가가 일일비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못 잡고 그나마 버티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사실상 매우 작은 종목이에요. 스몰캡. 첫 번째 미국의 유니티 소프트는 우리 기준으로는 작지 않죠. 한 그렇죠. 17조, 15조 예, 예. 되니까 작은 종목이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는 작은 종목이었다고 하고 제가 지금 대별되게 또 하나 한국 종목, 한국에 하는 매우 작은 1,0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당장 매수할 그렇죠. 종목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네네. 천천히 좀 알아가는 관점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아주 단기적으로 판타스틱하진 않을 수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볼만하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뭐 그 이제 게임 만들 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진이죠, 엔진이죠. 네.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 필요한 엔진인 거죠. 아마 미국에서는 마켓쇼가 뭐 70%인가 이렇게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슈가 됐던 거는 애플이 비전 프로를 한다 그래서 2개월 전이죠. 6월 5일 날 네네. 나왔을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그걸 수혜준에 내서 올라갔다가 뭐 실적이 당장에 안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거라서 그렇군요. 2년 정도 골든 타임이 필요하다. 2년 정도 잘 숙성을 시키면 황 터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사실은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 했을 때 애플이 새로운 그 버전 그 비전 프로 새로운 거 나올 때 예. 아니면 기존 제품이 이제 실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게 내년 1, 2분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으니까 올 연말 정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역사는요 좀 됐습니다. 한 17년 됐고요. 2006년에 된 개발 엔진 업체고 이제 또 우리가 가상 세계로 가다 보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요소랑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게임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픽, 오디오, 뭐 물리적인 환경, UI 시스템 모두 하나로 플랫폼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회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우리 가상세계 AR, VR 그러니까 애플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능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디벨롭 되는 게 있는 게 2분기 실적 지나갔습니다만 실적 발표되는데 얘네가 영업이익에 석자는 아직 않을 것 같은데 에비타에서 이제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것이 영업이익 말고도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 재원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거니까 쟁여낼 수 있는 투자 인베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에비타가 증가되는 한 회사가 근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돼 있고 얘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유니티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연말에 공급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걔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 가격도 인상시켰는데 반영되는 거 이게 다 좋은데 아직 에비타 넘버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건 에비타 넘버가 좋아진다는 건 투자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도 결국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클라우드 베타 버전이 연말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나오고 내년 해 바뀔 때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실제 제품이 출시가 손에 들어오면 그때 붐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되게 많네요. 예. 그렇죠. 지금 8월, 9, 10, 10월 달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요.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이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죠. 애플이 애플의 애플 할 때 iOS 애플이죠. 아이폰 OS 개발자가 3,400만 명이 넘는데 예. 얘네들이 우리의
우리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은 활용하게 되면은 얼마나 업사이드가 있을까 그 예측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iOS 개발자가 전부 다 우리 거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10%만 가정하더라도 유니티 그 프로 요금이 한 $2,000라니까 이 계산하면은 한 70억 달러가 언젠간 매출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70억 달러. 근데 얘는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몇 억 달러예요. 예. 작년 기준으로 14억 달러, 올해 컨센서스 21억 달러거든요. 그럼 뭐죠? 지금 매출의 3배 되는 정도의 포텐셜이. 그렇죠.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억 달러인데 70억 달러면 매출이 어느 20억 대 70억 달러 이상으로 어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7조니까 100억불, 1000억 조 10조. 그렇죠. 100억 불, 100 몇십억 불이잖아요. 그럼 한 70억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중간에 50억 달러 하면은 아마 150억 불 하면은 2.3배, 4배 정도 되거든요. PSR로. 예. PSR 성장성을 담보할 때 PSR로 보통 이 성장성이 낮을 때가 한 PSR 한 2~3배에서 많이 올라갈 때 우리 6배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억 불로 따지면은 지금 이미 PSR이 6배가 넘었어요. 예. 근데 아까 애플이 70억 달러가 언제 온다는 걸 에딩을 하면은 예. PSR 세일즈 레이셔가 한 3배 정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잠재적인 거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나면은 잠재 장기 성장률은 한 3배 정도가 있는 거예요. 3배가 빨리 일어나지 않더라도 3배가 있는 거고 PSR 한 6배 되면은 그렇죠. 지금 기준에서 안 빠지더라도 PSR 2배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의 그 애플하고 관계를 보시고 에비타가 빠지지 않는 정도만 보시려면은 PSR 한 6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면은 업사이드는 장기적으로 한 2배, 3배 있을 수 있고 빠지더라도 뭐 10%, 20% 이상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스탁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죠. 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금리도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처럼 PSR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빛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들을 좀 가정한다면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2배, 3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일단 주셨고요. 연말에 클라우드 베타 서비스 그렇죠. 나오는 거하고 네, 애플 내년 거 나오는 거 그 앞전에 아마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어서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스몰캡이에요. 네, 대창 스몰캡. 솔루션. 네.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1,007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보다 뭐 하는 회사냐? 조선 있잖아요. 그 엔진을 할 때 네네. 선박 거기에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받쳐주는 구조물이 있어요. 몇 킬로그램 되고 사이즈는 우리보다는 크지 않죠. 이만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업계에서 넘버 원이에요. 한국, 일본의 그 조선소 있잖아요. 예. 거기 선박 엔진 있잖아요. 거기 구조물이라서 MBS라고 그러는데 그거 역사가 한 30년, 40년 된 회사예요. 근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는 매출 한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좀 조선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최근에는 적자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선박용 엔진에 들어가는 구조물 한 회사인데 두 가지죠. 턴어라운드 됐어요. 오래간만에 1분기 흑자가 났고 2분기도 연속 흑자가 나서 마진이 10%에서 안착이 됐어요. 뭐 조선주 이번에 다 좋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좋아. 왜냐면 이게 선박이 쓸 때는 선박이 만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엔진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뒤에 더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많잖아요. 그 수주에서 나중에 생산할 때는 1, 2년이잖아요. 향후 1, 2년 동안의 매출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출이 할래 200억대에서 한 250억 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마진도 잡혀서 가는 게 핵심이 첫 번째. 턴어라운드.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다각하고 있어요. 다각화. 예, 그 선박 구조를 만든 그 기술이 이 주강이거든, 주조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원전 폐기물 용기 같은 거 있는데 원전 폐기물 용기 이 두께 같은 걸 얇게 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폐기물 용기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매출 발생하고 있어요. 다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 있잖아요. 해상풍력 할 때 그 연결하는 나사 같은 구조물 거기도 들어가고요. 근데 자회사가 그다음 수소 가스 같은 거 이송할 때 우리 탱크 롤리 같은 데서 300g씩 이렇게 이송하는데 얘는 한꺼번에 한 10배, 한 3톤을 수소를 가스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회사가 갖고 있어요. 원전의 풍력의 수소까지 있네요. 네,
한마디로 에너지를 확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250억 매출 200억 안 되는데 흑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나중에 글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전체 매출이 한 400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0억 났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보여요. 이거 보세요. 지금 한 200억하고 다른 거 합해서 지금 한 상반기 400억, 한 5, 600억 정도 매출 올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기자재는 캐시카우고 아까 원전 폐기물 하는 것이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원전 폐기물 4천억 시장의 20%를 먹으면 800억. 해상풍력 구조물 따위도 5천억 시장 되는데 10% 먹으면 500억. 그 다음에 자회사가 갖고 있는 수소 가스 이동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는 회사에서 바라보는 건 한 50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예. 지금 한 200억 하고 있거든요. 아주 보수 300억 잡으면 합하면 얼마죠? 1,850억이 돼요. 네. 매출이 한 3배 늘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 마진은 지금 마진만 유지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에 하면은 순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오니까 지금 현재 주가 좀 빠져서 PER이 6배에서 11배로 까리까리한데 네. 회사가 1,000억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유용자산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한 40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아니고 뭐죠? 1,400억이 됐다고 반영을 하면은 PER이 좀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PER 하면은 요거보다 내려가서 8배에서 16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배면은 이 에너지를 확장하면은 8배면은 2배. 그렇죠. 주가가 2배 이상 가는 거고 지금 16배. 이 프로그램가 늦으면은 지금 주가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 수는 있는데 폭락하진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하나 원자력 해상 이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특히 자금이 필요한 거 사람들이 알 테니까 제3자 배정 뭐 유상증자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예요. 그러면 1,000억짜리가 이제 자금 확보하고 뛰는 거니까 그러면 2배 이것도 3배까지 몰라도 2배 이상은 그냥 쉽게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마찬가지지만 뭐죠? 지금 그런 지금은 성장률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내년도 봄까지 안 가고 시세가 발생하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강조해 주신 두 가지 종목이 다 성장주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